네, 안녕하세요. 당근대장입니다. 이제 3회차 챕터 들어갈게요. 성장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장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안정,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안정,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장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양동이라고 하는데요. 눈앞의 이익, 그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의 변화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기술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술들은 시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양동이처럼 그런 이익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라서 독보적이거나 어떤 특이하진 않습니다. 알고 보면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회사 또한 그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술은 끊임없이 배우는 양동이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양동이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익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음, 그런데 기술이 있다고 안전하진 않죠. 하지만 그 이상 성장하려면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즉 시간, 그다음 돈, 체력, 그리고 내 안에 그것들을 부정하는 약한 모습들이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원이었을 때 배우는 기술과 과장이었을 때 배우는 기술 또는 대리였을 때 배우는 기술들이 각각 그 기술은 다릅니다. 알고 보면 팀장은 여러분들이 자주 설계하시는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을 그리시는 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팀장은 사업적인 방향이나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사하고 방향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도 가이드를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인적 관리나 어떤 성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팀장이 하죠. 그러니까 사원에서 배워야 되는 기술과 대리, 과장에서 배워야 되는 그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워야 되는 기술들을 익힌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체력과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밑에서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정체돼 있으면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회사에서도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직무가 또 기획자의 직무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직무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렵지만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은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그 축적된 지혜를 기준으로 우리는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남들도 이런 지혜를 갖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전 챕터에서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만 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혜를 가지신다면 독보적인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형성하는 건 남들이 다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고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술들, 즉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가고자 하지 않은 길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즉 기술은 남들이 따라갈 수 있지만 지혜는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를 추가적으로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지혜가 뭘까요? 라는 부분을 정의를 해보면 또 어떻게 성장시키죠? 라는 질문을 해보면 자본이 일단 들어갔고요. 그 자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겠죠. 그 기술의 이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은 단축됩니다. 즉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또는 회사에서도 그 시간을 단축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목표를 향한 길이기도 하고 그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는
지혜라고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어, 새로운 것들을 배웠을 때 점점점, 그 성장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건 자본, 기술, 시간, 목표에 따라서, 네 가지 합친 통찰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회사에서는 영입을 하죠. 즉,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이 통찰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니어급들이 높은 대우를 받는 것들은 시장의 변화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값어치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술이 아니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실패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라고 질문을 어떤 분들이 계속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장기적인 이익인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단기적인 이익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즉시 쓸 수 있는 성장, 지식을 지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굉장히 큰 범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은 그렇게 큰 범위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POC 같이 짧은 단위의 3개월에서 6개월의 프로젝트로 개념 증명을 하셔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실증화시키는 방법들을 요즘은 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개념 증명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소비자들하고 근접적으로 만나고 그 소비자들이 그걸 과연 이용을 잘 할까라는 부분들로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보다 단기적으로 어떤 효능감을 찾으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미래도 실패할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즉,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100m 달리기에서 넘어지거나 기어가거나 걸어가도 100m 달리기라는 목표점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목표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목표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시간과 그런 목표에 대한 거리를 단축시키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m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또는 100m라는 부분들이 두려워서 시작을 하지 않죠. 그러면 어차피 남들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되게 피곤하고 가기 되게 어렵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렇겠지만 알고 보면 인생은 하나의 어떤 발전적인 단계가 사회에 맞춰서 그 단계를 맞춰가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장에서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성장을 꿈꾸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목적. 저는 매일 아침에 블로그에 지식을 축적하고 있고, 그 지식을 축적해서 지혜를 가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안정화된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런 지식을 통해서 회사와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에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어, 처음부터 무엇인가 지혜를 짜내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준비된 부분을 가져다가 쓰고 결합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나 지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준비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면 지금은 지혜를 모으는 것, 지식을 모으는 것들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식을 모으고 그것들에 대한 결합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모았다면 적어도 그 지식의 키워드들은 블로그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내고 그것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목적으로 성장을 꿈꾸나요?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성장은 과연 무엇이 목적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